여기 서울에 사는 60대 장미희 씨는 오늘 자기와 띠동갑인 큰오빠를 만나러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최근에 남편과 사별 후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 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지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는 싸우긴 했어도 정이 들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간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까지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남편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마련했고 아들 둘도 무사히 장가를 보내 경제적인 여유가 아직은 있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을 그만둬 이제는 그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장 씨와 큰오빠 사이에는 언니와 작은오빠가 있었는데 장 씨의 언니는 장 씨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작은오빠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장 씨에게 이제 형제는 큰오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말이 별로 없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던지라 커서는 그렇게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가끔 큰오빠를 볼 때마다 인생을 큰오빠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오빠는 항상 명절에 같이 모여 얘기를 나눌 때마다 자기의 일상에 대해 말해주곤 했는데 70대임에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렌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장 씨는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지옥같이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안 되겠다 싶어 큰오빠에게 연락 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명절이 아닐 때 이렇게 집으로 찾아간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장 씨의 큰오빠는 흔쾌히 장 씨를 초대했습니다. 장 씨의 큰오빠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큰오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오빠는 명상을 하는 시간에 방해받는 걸 싫어해 배를 누르지 말고 들어오라며 그냥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큰오빠의 말대로 큰오빠는 집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식탁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참으로 고요했고 집 안에는 심호흡을 하는 큰오빠의 숨소리와 약간 산만한 장 씨가 내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기도 하고 집 구경을 하면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그런 소음에도 큰오빠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명상을 했습니다. 장 씨는 그런 큰오빠의 집중력에 감탄했습니다. 장 씨는 조금 산만한 편이라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 씨가 도착한 지 15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큰오빠는 명상이 끝났는지 장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그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장 씨는 다시 한번 신기한 마음에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건강 유지하는데 명상만 한 게 없어.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하니까. 큰오빠의 말에 장 씨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많이 힘들어. 장 씨의 큰오빠는 장 씨의 목소리를 듣고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장 씨는 큰오빠처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요새는 지인들 만나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어서 의욕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운동도 안 하고 자꾸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바꾸고 싶긴 한데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 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에게 예전부터 말을 놓지 않고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런 막내 동생의 말에 큰오빠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큰오빠에게 장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다 갈 수 있을까요? 뭘 조심해야 한다던가
뭘 신경 쓰면 좋다던가 이런 거 한 5가지 정도만 말해줘요. 장 씨의 말을 듣고 큰오빠는 감을 잡았다는 듯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인들 만나면 별로 즐겁지 않다고 했지. 이거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노후에는 별로 친구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장 씨의 큰오빠는 먼저 친구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라버니는 친구 한 명도 없으세요? 그래도 왠지 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연락을 무시하기도 그래서 연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장 씨의 큰오빠가 장 씨에게 조언한 첫 번째는 나이 들면 친구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인간관계에 관한 댓글들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이고 친구가 많으면 불행하다는 댓글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그저 아는 사람에 불과한 관계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아플 때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주 많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혹은 나이 들어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불필요한 모임을 가지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건들은 거의 대인관계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만약 내가 어울린 사람이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손절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합니다. 자나깨나 사람 조심을 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 친구가 많았던 70대 노인은 나이 들어 친구가 별로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진작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깨달았다면 통장이 두둑했을 거라며 친구들과 만나며 쓴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없어도 정말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구나 인간관계에서 득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굳이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 갈등 없는 삶이 최고라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친구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핸드폰과 유튜브가 친구라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고 공감하고 댓글을 보며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생각을 적으면 그게 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 점점 강해져 대화가 좀 더 안 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노인정에 간다고 한들 자랑 아니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어떤 60대 남성분은 친구들을 거의 끊었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만나면 매번 옛날 얘기 아니면 분노만 치미는 정치 얘기만 대화 주제로 오갈 뿐 전혀 위안이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뉴스에서 나이 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지만 이와 반대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늙으면 조용히 혼자 집에서 책 읽으면서 쉬고 아주 가끔만 사람 만나고 그 이외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오랜 기간 알았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내가 한 달 넘게 혼수 상태였을 때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분은 친구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100만 원이나 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혼수 상태일 때 병문안을 오지 않자 그 친구를 손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인간관계에서 손절은 참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눈치를 보지 않는 지인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나이 드니 친구한테 영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맨날 뭐 얻어먹으려는 사람, 자기 자랑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중에 최악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 가족들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병원비 대주고 병간호 해주는 건 결국 가족들이지 친구나 지인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을 때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도 필요 없고 배우자가 웬수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 바쁘다 보니 별로 의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지만 가족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평생 친구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분은 나이 들수록 친구나 가족보다는 돈이 최고라며 인간은 날 배신하고 상처 주지만 돈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며 건강과 더불어 돈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분 말씀처럼 만약 혼자 살아도 먹고 살 능력만 되면 친구도 별로 필요 없고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과거와 달리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잘 되어 있어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살기 바쁘다 보니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며 그저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니 행복하다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돈, 운동,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느껴진다면 사람을 만나는 대신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며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쏟아보면 어떨까요? 장 씨의 큰오빠는 친구 한 명 없지만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간다며 우선 나 자신을 챙기는 게 먼저라고 동생에게 조언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지인들 만나면 시간 날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속을 줄이고 뭐라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로 조심할 것에 대해 먼저 말해준 김에 두 번째도 이어서 말해줄게. 아까 내가 돈도 중요하다고 말해줬지. 두 번째는 돈과 관련이 있는데 돈을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모은 돈을 작은 돈이라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이 들어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돈 잃을 일은 없지 않아요? 다들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돈 잃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은행에 넣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은행도 100% 신뢰하면 좋지 않아. 특히나 은행 직원도 마찬가지고. 은행 직원은 왠지 다 믿어야 할 것 같지? 은행 직원이 설마 거짓말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뉴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지. 뉴스를 자주 안 봐서 뭔지 잘 몰라요. 장 씨의 큰오빠가 장 씨에게 조언해준 두 번째는 바로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보험금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들렸습니다. 해당 은행 직원은 할머니에게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 직원이 할머니에게 이 금융펀드를 판매할 당시 이 펀드는 이미 투자원금의 80% 이상이 부실화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 직원은 허위로 작성하고 부실하게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할머니에게 그대로 설명하면서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던 70대 할머니의 성향을 자기 마음대로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70대 할머니는 노후 자금 1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버렸습니다. 70대 할머니뿐만 아니라 50대였던 직장인도 이 부실한 펀드 투자를 직원으로부터 권유받았습니다. 이 50대 직장인은 분명 은행 직원에게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관련 펀드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은행 직원은 한 번 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되어 있어 펀드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 말이죠. 이 50대 직장인은 이 말을 믿고 2억 원을 펀드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때는 이 금융펀드의 투자원금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앞의 사례에 대해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운이 좋을 때만 가능하지, 많은 분들이 은행 직원의 말을 들었다가 원금을 날리고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은행 직원들은 고객의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로 쓰다가 탕진해서 그 손해를 은행 고객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전용 상품 등의 투자에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며 은행 직원 자기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사기 행각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누가 직원 개인 통장에 돈을 보내주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평소 친하게 지내는 높은 직위의 직원이 권유하게 되면 그 친분을 바탕으로 직원의 미끼를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은행에서 자신을 VIP 대접해주는 곳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80대 노인은 자식이 4명 있는데 이 중 사업에 실패한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80대 노인은 돈을 더 불리고 싶었고 은행 직원이 이 노인에게 연금보험 상품에 15억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80대 노인은 이 은행 직원과 친분이 생겼습니다. 80대 노인은 이 VIP실 팀장만 믿고 이후 한 번 더 특정금전 신탁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팀장이 준 제안서는 가짜 제안서였습니다. 그 노인의 돈은 은행 직원 팀장이 전부 타서 자기 주식하는데 전부 써버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은행에서 80대 노인이 본 피해 13억 원 중 7억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팀장 직원 말만 믿고 돈을 투자한 80대 노인에게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임을 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화나는 것은 은행이 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해 항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80대 노인은 돈은 덜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정말 꼬여버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별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가입 안 하고 안전하게 예적금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욕심이 조금 생겼을 때입니다. 만약 자식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상관없지만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은행 직원의 권유에 귀가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노후에는 되도록이면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것들은 그냥 전부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행 가서 은행 직원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은행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은행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기들에 대해서 처벌 수준도 아직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설마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국가가 안 도와주겠어? 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도 우리 자신을 외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양심 있고 착한 은행 직원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은행 직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잡았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분같이 정의로운 은행 직원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은행에 갈 때 주의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은행 직원의 상품 투자 권유에 호기심을 보이지 마세요. 그럼 은행 직원은 여러분이 미끼라 생각하고 좋은 점들만 나열하면서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너무 좀 암울한 얘기만 했지. 세 번째는 조심해야 할 것보다 하면 좋은 것을 말해줄게. 좋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밖이요? 전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나가기 전에만 귀찮아서 그렇지 막상 나가보면 좋지 않아? 그건 맞아요. 장 씨의 큰오빠가 장 씨에게 조언한 세 번째는 밖으로 나다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옛날보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나요? 나이 들어 야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야외 활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근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영국 에식스 대학교의 연구팀에 의하면 나무나 잔디와 같은 녹색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면 집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운동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보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더 오랜 시간 꾸준히 운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야외 활동과 운동은 체중 감량은 기본이고 뇌 기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이뿐 아니라 과학자들에 따르면 정원이나 공원 등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녹색 공간은 우리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 몸의 긴장감이 풀리기도 하는 등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야외 활동은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건강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70대 노인들이 바깥 활동을 늘렸을 때 수면장애와 통증 등의 건강상 문제가 개선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굳이 자연과 같은 야외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60대 퇴직자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를 했음에도 한동안 집에서도 아침 7시만 되면 양복을 입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양복을 입은 채로 TV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내 아내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해져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바둑을 두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고 그 모임에 참석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이 싫다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이나 봉사활동 등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독서 모임도 매우 추천하는 모임 중 하나입니다. 매번 술 마시고 시시콜콜한 대화, 자랑, 정치 얘기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뭔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것 자체를 즐기는 모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은퇴 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모임에 대한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야 할 모임 대신 봉사활동이나 독서 모임, 요가 등 나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모임으로 대체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인을 만드는 것은 별로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굳이 인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맥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모임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내가 그 모임 안에서 재밌게 즐기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당장 먼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밤이라면 다음날 일찍 야외로 나가보세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산책을 하셔도 좋고 바로 복지관으로 가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세요. 무엇이든 하기 전에만 귀찮지 막상 해보게 되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뱃살이 느는 것 같아 고민이었는데 당장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조금씩 운동해야겠네요. 해보고 싶은 게 점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니까. 명심할게요. 이제 4번째인가요? 그 다음 4번째로 하면 좋은 건 뭐예요? 4번째는 바로 주택연금이야. 주택연금이요? 그거 말만 연금이고 사실상 대출 아니에요? 해보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연금을 신청해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게 단점이긴 해. 근데 나는 매월 주택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 자체로 마음이 정말 편해. 자식들한테도 이미 말해놔서 손 벌릴 일도 없고 말이야. 장 씨의 큰오빠가 장 씨에게 조언한 4번째는 주택연금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점만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모두 같이 파악하고 나에게 맞게 신청하는 것이 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유튜브에 주택연금 장단점이라고 검색해 본 후 단점보다 장점이 더 좋다고 느껴지면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단점이 장점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튜브에 주택연금 신청 방법이라고 검색해 본 후 따라해 보세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해 보시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데 의외로 주택연금이 이에 대한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아직은 연금이나 목돈 등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최대한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주택연금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안 해봤는데 요새 생활비도 떨어지고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네요. 대부분 귀찮다는 이유로도 안 하는데 만약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딱 한 번만 귀찮음을 감수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남은 날이 편안해질 수도 있어.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 5번째가 기대되네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네. 얼른 말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야. 사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껏 일만 하고 살았는데 또 일을 하라고 하니 아마 거부감을 느낄 거야.
맞아요. 그냥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제 지겨워요. 그보다는 취미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취미를 하더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좋아. 만약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돈이 되는 취미를 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지. 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이런 장 씨의 질문에 큰오빠는 유튜브를 취미 삼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요새 유튜브에 영상 가끔 하나씩 올리는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와도 댓글 달리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 나이 든 사람도 유튜브를 하고 그래요? 그럼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서 장 씨의 큰오빠는 실버 유튜버들을 하나씩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보여준 첫 번째 채널은 구독자 73만의 신방골주부라는 채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요리를 즐겨하는 분들은 그냥 요리만 하지 말고 옆에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간단히 편집을 해 유튜브에 올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유튜브에 유튜브 영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이라고 검색해 본 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는 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 조금씩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 씨의 큰오빠는 그 다음으로 85세 김영원 할머니의 영원씨 TV라는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먹는 것을 주로 하시는데 만약 내가 음식 만드는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차별성이 있어 인기가 많은 채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길게 만들기 어렵다면 유튜브 쇼츠를 먼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영상 길이 1분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에 유튜브 쇼츠 만드는 법이라고 검색해 본 후 따라해 보세요. 해외에서도 노인분들 중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 하나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미 해군 출신으로 암 투병 생활 중 아픔을 잊기 위해 게임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암 투병뿐 아니라 손바닥에 입은 총상으로 장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게임을 하며 극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임을 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어 미국의 유명 컴퓨터 회사에 광고를 찍는 등 화려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91살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유튜브를 올리는 할머니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버 유튜버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본 실버 유튜버 중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안 그래도 유튜브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뭘 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아주 좋은 자세야. 그렇게 장 씨는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큰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장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큰오빠에게 들은 5가지를 되뇌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것, 둘째는 은행 직원을 조심할 것, 셋째는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릴 것, 넷째는 주택연금을 고민해 볼 것, 마지막 5째는 성취감을 찾는 일이나 취미, 그 중에서도 유튜버에 도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장 씨의 큰오빠가 말한 이 5가지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뭐니 해도 사실 노후에는 돈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과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하고 이 5가지에 대해서도 만약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